정치를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한 달간 저희와 함께하실 분입니다. 네,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자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이셨던 홍영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형선입니다. 네, 홍형선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맞은편에는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가족과 같은 분입니다. 김민주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민주는 김민주, 김민주 전 부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미실 거예요? 민주는 김민주. 당분간 좀 몇 년 더 밀려고요. 아니, 별로면은 안 밀려면 아니, 괜찮잖아요. 우리 내가 안성에 안성맞춤 매일 하시거든요.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 당명이 바뀌면 안 될 텐데. 네,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야만만 진행을 해보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이슈 어떤 것부터 다뤄볼까요? 아무래도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저기 최상병 관련 그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어요. 또 어제 또 급부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녹취록을 확보해서 좀 향후 파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김민주 부대변인님 먼저 한번 쭉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당연한 거인데요. 그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빨리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 녹취들이 지금 다 그 증거 인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봤는데 다행히 이제 공수처에서 녹취 파일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예.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JTBC에서 나왔지만 지금 그 이 진실 사실의 그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왜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그 이종호 네. 블랙홀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특검을 지금 또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다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 어떤 의지로 이걸 다시 또 특검을 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요점을 네, 그 드리면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한 보도에 나온 거잖아요. 그 해병대 출신들 뭐 장성들도 좀 있었고 5명이서 골프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여기서 그 지금 이 누구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처음에 그런 단톡방 내용이 먼저 포착이 됐던 게 지난번 얘기였던 거고 지금은 이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내지 말라고 했다.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요게 바로 이 아까 누구였죠? 그 이종호 네네.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의 지금 김건희 여사와 같이 공범으로 그렇죠. 예. 유력하게 좀 수사도 받았고. 그래서 이종호 이 전 대표는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최상병 어떤 사망 사건 이 외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좀 연루된 게 아니냐. 그와 관련돼서 좀 스모킹 건이 나왔다라고 봐야죠. 저희들이 지금 라고 의심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런 게 어떻게 공개돼요? 누가 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 최초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한 건 일전에 그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 할 때 그죠? 박균택 의원인가 그분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이종호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임성근 사단장이 전혀 모른다라고 했어요. 청문회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단톡방 내용들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가서 임성근 사단장과 같이 골프를 치자 물론 그것이 계획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은 분명히 이종호 대표가 알고 있는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증인 신청을 선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예. 바로 그 위증죄를 두려워해서 그때 모른다고 하면서 선서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예. 이후에 지금 전화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그 5명의
한 분이 이종호 대표하고 통화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VIP한테 얘기할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이종호 씨의 그 변명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VIP가 갑자기 그 우리가 아는 VIP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이 아니라 김기한 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이었다 했다가 예. 지금 갑자기 자기가 뭐라 그래요? 그 좀 우쭐하고 싶어서 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자꾸 진술 바뀝니다. 그래서 빨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김민주 부대변인님이 그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발언이 녹취 녹취에 있는 내용에, 거잖아요. 근데 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해 주셨지만 VIP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얘기하거든요. 거의 대명사로 거의 지시 대명사로 거의 지금 굳혀져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얘기할 때 뭐 저기 VIP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사장님. 회장님은 하죠. 회장님은 해요. 아 그래요? 네. 어. 회장님은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 이것도 뭐, 홍 의원님께도 좀 많으신 여쭤봐야 될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뭐 우선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지금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종호 씨가 예. 이런 김건희 여사나 VIP께 전달이 돼서 의견이 전달이 돼서 그것을 갖고 대통령이 경로하셨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이고요. 네, 피셜. 추론이고 네. 그 지금 그 당시를 뒤돌아가 보면은 이 최상명 이 사고 문제는 처음부터 언론의 집중도와 국민적 감시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를 이런 비선 라인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판단도 뭐 다른 분야도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 않겠지만은 특히나 이런 이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비선이 움직였다 하는 그런 상황을 쉽게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보통 이 정치권에 보면 있잖아요. 많이 자기 존재감 과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위 광판다고 하지요. 우리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분도 자기가 용산과 가깝다라는 친분을 가시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녹취록에 그것만 갖고서 너무 많은 상상을 갖고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그 이종호 전 대표 얘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제 시세 조정한 그 주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더욱 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 이종호 대표가 모르는 사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법정에서도 아는 사이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까 저 홍영선 위원장님께서 그러셨지만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검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김민주 부대변인님이 이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욱 확실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 며칠 전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최상정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 재의결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어요? 일주기가 19일이죠. 최상병이 네, 순직한 그렇죠. 그 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당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이후로 잡고 계세요? 지금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점도 중요하지만 시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점점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한 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예. 지금 뭐 130만 가까운 분들의 그 청원도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날도 범국민 대회도 준비되고 있을 만큼 이거를 그냥 대통령실이나 이 대통령이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언제 네네, 아직은, 발의를 할지는 예. 알겠다. 그래도 이제 이 특검법을 여튼 통과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그 의미 있는 날, 그러니까 순직한 날 그날보다는 그 이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결정이 되고 특히 한동훈 후보가 그 당 대표가 됐을 때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8분이 이탈할 거 시나리오를 다 써놓으신 것 분위기는 같아요. 아닌 네네.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만 네. 안철수 전 일단은 대표 예. 의원만 지금 찬성표를 예,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표명한 건 그렇고 우리 예. 중간중간 계속 우리 지금 홍 의원님이 홍 의원님. 한숨을 홍 쉬셔가지고 예. 뭔가 예. 지금 저희가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 덮어가거나 피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지금 수사가 인정 경찰 수사 끝났고 결과 발표했고 공수처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공수처 통해서 지금 사실상 수사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예. 있고 뭐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수용하겠다. 그게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거를 지금부터 결과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금 진행 중인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만이 이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특검이 수용한다는 입장에 섰던 김재섭 의원도 이 지금 특검 주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찬성 네, 바뀌었죠. 입장을 예. 바꾸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당의 지금의 공감되고 조금 더 이 사안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예,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은 그때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한동훈 후보의 제3자 특검법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근데 유독 민주당이 대한변협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한변협에 맡기면 되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천하람 의원이 발의한 거,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도 안 드렸어요. 그 말은 논의 뭐냐면은 중인가요, 당내에서? 일부 의견 중에는 받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죠. 예. 그 상황을 보고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다. 그리고 아까 공수처 얘기하셨는데 공수처가 지금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다시 또 검찰로 넘어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이거 재밌는데 해병대원 특검 관련돼서 한번 특집 한번. 네, 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장 또 요즘 핫 뉴스인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금 아무래도 1시비니 김건희 여사 문자니 그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보셨겠지만 지금 네. 언론을 통해서 총 5개의 문자가 공개가 됐죠.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발췌를 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읽는 게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선은 올해 1월 15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지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내용 일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 어쨌든 지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읽어드린다는 예.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부위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 내심 전화 기다린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문자가 왔었고요. 여기서 1월 15일에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관계 조율, 그렇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1월 15일날에 또 문자가 하나 보내셨습니다. 네, 사과 문자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가 또 추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주고받은 얘기가 좀 약간 좀 생뚱맞긴 합니다. 그다음에 1월 19일입니다. 네, 그리고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가 오면서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결정을 내려준다면 그 뜻에 따르겠다. 또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 같으니 모든 거를 위원장님,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후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따르겠다라면서 이제 사과 문자를 또 보냈고요. 요것만 보면 1월 19일 날 문자는 사과하겠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월 23일 날입니다. 요 날이 어떤 날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일단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면 며칠 동안 뭐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 들었다. 뭐 조금 놀랍고 참담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당시에 또 이슈가 됐었던 김경률 맞아요. 회계사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죠.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했던. 네, 이 극단적인 워딩에 조금 뭐 가슴이 아팠지만 이 당시에 그 한동훈 위원장의 다양한 의견이라는 말씀에 뭐 이해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뭐 결심을 하겠다라는 게 아마 그 사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월 23일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충남 서천시장에서 화재 현장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폴더 인사를 했던 만남이 바로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네,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네, 얘기해드리면 1월 25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뭐 역정을 내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뭐 생각한다라면서 조만간 뭐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는 자리가 있으면 예. 어떻겠느냐라는 뭐 제안 정도였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게 5개 중에서 이 문자 하나하나 봐서 얘기할 거 정말 많긴 한데 일단은 두 분 지금 문자 공방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홍현선 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여사께서 조금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문자가 이제 공개될 정도로 이 예. 상황이 이렇게 진전된 거에 대해서 진전이라는 표현은 부적정한 악화, 그렇죠. 뭐 여하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뭐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게 유출이 됐건 간에 일단은 문자의 일부의 내용이 공개됐고 이 해소 차원에서 전문이 공개된 거는 뭐 논란을 종식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황을 예견하고 있고요. 예. 이 문자 공개가 누구에게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이 부분보다도 이 문자 공개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했던 행위가 그 위치에 맞게 행해졌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의 어떤 평가나 대응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평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리고 당원들이 요즘은 너무나 당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자 전문을 공개된 그 문장을 보면은 한 가지는 사과 의사는 분명히 있었다. 이런 평가는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게 공개돼서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좋은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상황은 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문자가 일부만 공개돼서 거기서 나오는 뭐 은폐 의혹이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논란이 계속 반복되면서 악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논란이 근데 문자가 전체가 공개되면 아무래도 이 전체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은 논란이 수그러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상황을. 네네네. 향후 전체 문자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세요. 예. 이거 전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뭐 더 때문에 공개하면 더 위험해진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하잖아요.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웃으셨어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좀 김건희 여사님의 이 정치력 아니면 그간의 어떤 이 뒤에서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다음에 여전히 그 막강한 정무적 감각을 이용한 이 힘이 굉장히 세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댓글 부대에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댓글팀 들었고요. 아니 잘못했다고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여러 번 문자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를 정치로 유불리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문자가 이 시점에 공개된 거는 이건 당연히 뭐 대통령과 친한 친윤 쪽에서 낸 거죠. 한동훈 후보는 다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쪽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쪽에서 퍼뜨린 게 맞는 거겠죠. 뭐 듣기로는 들리는 말로는 이모 의원께서 뿌렸다,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건 맞죠. 예. 겨냥해서 좀 여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오다가도 방송 네, 들었는데 네, 여전히 네, 뭐 YTN 것도 그렇고 뭐 한길 것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여전히 이긴 거 봐서는 네. 뭐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게 판세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홍영선 위원장님 아까도 뭐 그 당내에서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 크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 파동이 있었을 때. 뭐 국민의힘 전체 분위기를 알 수는 없지만은 네. 뭐 이거는 어떤 패널이 말씀드렸다시피 왕관의 무게 정도로 우리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고 선거 우리 끝나면은 네. 충분히 후보자들끼리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예.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좀 더 다소 과열되었다라는 네. 우려의 표시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뭐 원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저도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는데 뭐 어쨌든 아까 뭐, 조금 네, 좀 우리 말씀해 주세요. 댓글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문장을 갖고서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예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댓글팀의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게 얼마나 문제가 되었고 네. 그런 거를 우리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네. 대통령 영부인인 김 여사께서 직접 댓글팀이 있었다. 이거는 음해적인 소문이고 이런 걸 또 예. 우리 정치권에서 있었다는 거를 당연시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서도 있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기 아니 때문에 우리 지금 예. 김민주 대변인이 살짝 말한 부분을 저도 그냥 제가 네네네. 한번 그래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 저희 이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우리 좀 아름다운 음악을 좀 네, 들으면서 네, 네. 일단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4부에 또 네, 발언 네, 기회를 네, 드리도록 하시죠. 하고요. 일단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야만만 오늘 홍영선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꽃 관련 얘기해가지고 노래 신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수 꽃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4부 다시 옵니다. 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0분 막 지났고요. 지금 듣고 계신 코너 목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김민주 전 부대변인 그리고 홍영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할까봐 두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좋아하시는 꽃 뭡니까? 저희 지금 오늘 문자 주제거든요. 예, 홍영선 위원장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무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무궁화 꽃을 늘 이맘때 좀 날씨가 할 때 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네. 뭐 내가 뭐 애국자이기 때문에 무궁화가 아니라 예. 회사에서 늘상 보던 꽃이 다른 때 꽃이 없었을 때 네. 꽃이 보았던 생각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무궁화 네. 꽃을 좋아하게 그 됐어요. 하얀빛 도는 무궁화도 있어요. 예뻐. 예,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아주 우아한 좋네요. 꽃입니다. 하단에 네. 굉장히 무궁화 꽃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김민주 부대변인. 부대변인님. 그 카톡 프로필에 꽃 사진 있으면 나이 먹은 거라고 하던데 우리 갑자기 있어요? 꽃 얘기하시니까 내가 많은 좀 벚꽃 좋아합니다. 벚꽃. 그 여의도 항상 예. 그 4월 되면은 4월달 되면은 왜 벚꽃 많이 피잖아요. 네. 항상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좀 썰렁하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 나눴던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조금 더 얘기하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이 문자 관련해서 사실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는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진짜 사과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홍영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다 읽어봤는데요. 예. 뭐 다른 얘기도 일부 있었지만은 결론은 사과의 의사가 분명히 문자 안에서만큼은 5개 문자 안에서만큼은 분명히 있었다. 그 내용도 굉장히
거의 학생이 잘못한 학생이 반성문 수준의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 명품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기가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진정성만큼은 저는 이해될 수 있다고 예. 음. 김희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진정성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지. 아니 그분이 진정성 있고 없고 뭐 진짜 뭐 왕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의지에 따라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대국민 사과와 예. 조사가 철저히 들어가야 됐던 문제고요. 최근에 권익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지금 아까 홍영선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정성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왜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 사과 의사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저희가 뭡니까? 뭔가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거는 뭐 문장 해석의 차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예. 당황스러워하시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전문에 대해서는 각자 독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저도 제가 문장을 읽어봤을 때는 사과의 의사가 있었다는 평가지 네. 또 다 문장을 읽어보면 각기 우리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내가 아니 증인 내가 봤지만 못 알아봤다.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아니 하도록 이게 하고요.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비슷한 말씀이시고 맥락입니다. 이 사실 문장도 텍스트로 봐서는 우리가 또 각각 다를 수 행간의 있습니다. 맥락을 예, 예.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예.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 한동훈 지금 후보의 이른바 일십 일십 행동,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참 인간미, 정무적 감각은 꽝이구나. 최소한 저는 이 정도 답변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 채널로 대통령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신?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공적인 문제를 여사와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아예 답변도 안 했다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무적 감각도 없는 거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본인이 겪었던 검사 시절하고 달라요. 이거는 커튼 뒤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예. 바로 앞에서 뭐 멱살 잡고 싸워도 회장 밖에서는 뭐 서로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정치적인 협의를 하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예. 이런 분이 어떻게 거대 여당의 당대표를 할 수 있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홍영선 위원장님. 예, 저도 그 5번 정도의 문자에는 간단한 감사하다 그런 사과의 의사 표시를 주시고 예. 우리 논의해서 좀 처리하는 방안을 하고 뭐 이렇게 알려드리겠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정도의 간단한 예. 그게 부담이 된다면 공사관계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도 그런 부분이 솔직하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공사 구분은 조금 너무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가. 사실 뭐 일을 시작할 때 문제를 푸는 시작 단계에서는 프라이빗한 사석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태우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많이 있는데 너무 인색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예. 저는 이분이 왜 그 술을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적인 자리가 좀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그냥 저 나름대로는 한번 해보고요. 사실 근데 윤아 씨도 술을 안 드시잖아요. 네, 저는 잘 즐기지 않지만 전 예. 사적인 자리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적인 자리 이꼴 술은 꼭 아닙니다. 정치에 할 생각은 없어요? 갑자기요? 아니 근데 이 문자가 처음 공개를 뭐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그 전당대회 그 후보들 간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어대안의 분위기가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문자 파동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또 최근에 친윤의 공세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반사적 이익이 좀 작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예. 또 어떤 팬덤 현상이 강화되는 경향이 작용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핵심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네. 예. 지금 사과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저 정도 문자였으면 지도력을 갖고서 사과를 이끌어냈으면 지금의 정치 공세나 선거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한면에서는 앞으로 용산과의 당대표의 관계에 대한 약간의 이게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학적 결합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희주 부대변인님, 그 한동훈 네. 후보가 이른바 일십을 한 게 단지 인간적인 면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기 위한 어떤 자기 정치. 저는 그 복합적인 요소가 좀 많다고 봐요. 그때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서천에서 그 눈바람을 맞으면서 90도 폴더 인사 하기 직전에 그 비서실장하고 그 해서 당대표를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좀 삐걱거렸던 건 분명하죠. 예. 두 분이 어떤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관계에서 뭔가 삐걱거림이 있었는데 저는 20년 가까이 그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로 있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므로써 공식적인 당대표에 준하는 위치거든요. 근데 너무 가볍게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것을 반발. 예. 여실히 드러난 게 서천의 눈바람을 맞으면서 90도 폴더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어깨를 툭 치면서 왔어? 뭐 이렇게 반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석에서는 반말할 수 있지만 여러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는 얼마만큼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을 가볍게 여겼는지 거기에 복합적인 심경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일십 예. 발음하기 어려워요. 예. 무대응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무대응.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한동훈 후보가 당시 넘어간 거는 인간미적인 면에서나 아니면은 정치적에서도 좀 빵점이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지금 유력한 후보자이고 당시 선거를 이끌었던 비대위원장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이 능력, 이성적인 판단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과한 스토리가 아닌가. 지금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어떤 섭섭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 그거를 갖고서 섭섭한 마음을 이걸 판단하는데 작용됐다는 평가는 좀 조금 과하고 또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고 뭐 아까 사회자께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홀로서기 자기 정치 그런 영역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선거를 전두지휘했던 총책임자로서 이것이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제1 기준이어야 된다고 보고 예. 그 부분에서 결과론적인 해석에서 보면은 지금 좀 사과를 이끌어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당대표로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어떻을까 하는 예. 그런 결과론적 해석이 있다는 것이 예. 우리 뭐 당원들 사이에 얘기가 오갔던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나간 네. 얘기는 이렇게 하고 뭐 첫 번째 사실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네. 뭐 후보들 간의 다양한 얘기들 뭐 막말도 좀 있고 했지만 뭐 당대표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누가 더 힘들 것 같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상대당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뭐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고 짤막하게 그 봤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재밌었던 거는 그 원희룡 후보가 그날 갑자기 네거티브 이제 안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하시고 예. 그때만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 한 후보가 실컷 네거티브 해놓고 기사 200개는 올리고 갑자기 이제 와서 네거티브 안 한다고? 뭐 이런 거를 진짜 좀 한이 맺히셔갖고 하시는 말씀 보고 조금 웃겼고요. 예. 그리고 예. 김민주 부대변인. 근데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죠. 그러니까 총선 고의 패배를 주장을 했잖아요. 네. 예. 그 뭐 전략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략 특히 이 당내 선거 그다음에 이제 짧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럴 때는 많은 후보들이 결국엔 택하는 방법은 뭐 나쁜 표현은 네거티브 하지만 어떤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 강하게 상대 후보를 밀어붙이는 그거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죠. 특히나 토론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세가 유동치진 않잖아요. 예. 뭐 물론 네 분이 모두 다 이제 달변가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더라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야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 지금 그렇죠. 예, 결선은 고사하고 한 번 번에 끝날 빼고 한 가능성이 자릿수 많잖아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예, 예. 예. 제가 그 굉장히 유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더 센 네거티브 전략을 원희룡 후보는 할 수밖에 예. 없을 것이다. 보고 전략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홍 의원님, 예. 위원장님 뭐 한 말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뭐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TV 토론 전에 장애 공방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뭐 네네. 하면서 우리 반면에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그걸 관전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졌고 그 틈새하고 벌어진 틈을 양비론적 시각에서 이렇게 잘 지적한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선거가 아주 치열한데 여기는 뭐 그냥 출정식 하겠다 대선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예. 어제 그 현장을 살짝 가봤는데요. 뭐 이렇게 인원 동원한 느낌은 아니었고 전당대 이제 최고위원 후보 나오실 분들, 시도당 위원장 나오실 분들, 의원들이 지금 몇 분 나와 계셨고요. 지지자들 한 100여 명 정도 오셨는데 본인의 출마 선언문에서 기본 사회에 대한 거를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뭐 헌법에 대해서 보장된 인간의 행복 추구권,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예전에는 개념 정도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기초과학,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4.5일 그다음에 4일제 근무 기본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나왔던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방법론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것이 예. 좀 특징이었다. 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아니 그때 그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죠. 네. 예. 그 아무래도 단독으로 나오는 걸 더 좋아하셨겠죠? 갑자기 말씀 잘하시다가 말문 막히셨네요. 말문이 막히네요. 예. 아무래도 이 더운 날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전국을 이제 다니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혼자 나오는 게 더 추대. 예. 추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찬반 투표가 더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김두관 의원님하고 또 한 분 나와서 네. 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흥행이 되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명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뭔가 그 모양새가 갖춰졌으니까 아이고 잘 나오셨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 김두관 뭐 저기 전 의원이 출마한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뭐 반응이 왜 나왔어 뭐 하고 공격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또 김두관 의원님이 워낙 또 당 생활도 오래 하셨고 지난번 대선에는 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이렇게 비판적인 분위기보다는 그래 한번 또 좀 전당대 흥행을 위해서 같이 잘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홍 위원장님 예. 그러면 약속대로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선 좀 잠깐 그 우리 저기 출정문에 대한 소감을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뭐 18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 비전 또 뭐 국가 사회의 담론은 다 끌어서 지금 종부세 재검토나 금투세 네. 유예 방안까지 이렇게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당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무리하게 우리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당대표라는 자리가 우리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최적의 자리라는 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출마 선언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보다 더 이상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거창한 어떤 그런 변이 필요하다. 예. 그런 전략적 판단이 난 녹아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전당대회가 8월 중순이죠. 8월 18일입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전 대표가 또 대표 연임하게 될 텐데 뭐 간단하게 지금 한 말씀씩만 할 시간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좀 뭐 민주당 전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저희 전대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예비 경선 후보가 있습니다. 네. 후보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일반 권리당원의 그 비중을 높였어요. 예. 그래서 최초로 당원 주권,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정당의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는 첫 전당대회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정권을 저희가 되찾아 오는 거에 대한 좋은 방안들 당이 더 강화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하고 더 많이 또 이야기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홍 위원장이 한번 민주당에 대해서 훈수 한번. 예, 뭐 누가 뭐래도 3파전 이거는 뭐 그냥 이름뿐인 거고요. 이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재추대 그리고 또 연임하는 아주 특이한 사례를 만드는 네. 전당대회 그리고 우리 이 일당 사당화를 보여주는 전당대회 이런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양념같이 또 흥행을 위해서 아까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도 뭐 정치적인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아무튼 저희 전당대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실전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는 이미 짜여진 약속 대련으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7월 25일 그리고 민주당은 8월 19일 예. 네, 전당대회 저희가 추후 또 들어오는 소식들 두 분과 함께 7월 23일이죠 국민의힘이? 예, 그죠? 23일인가? 23일, 네, 8월 19일 네 말씀드리면서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야만만 홍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주 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